DJ 영구 XX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음악을 항상 놓지 않았었고 음악을 좋아했었잖아요. 제가 동경까지는 아니었고 사실 좀 우습게 봤어요. 사실상 DJ라는 그 직업을 좀 우습게 본 게 있어요. 제가 본 DJ들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고 그냥 이 노래 틀었다가 이 노래 틀었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트는 거 정도. 어떤 뭐 스킬적으로 뭐 악기를 다루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떤 기계를 다룬다라는 느낌이 강했어가지고 뭔가 그 쫀쫀한 음악을 들려주는 느낌도 아니고 뭔가 좀 막 그리고 막 제가 알고 있었던 DJ 음악들은 막 EDM 빵빵 막 이런 음악들이어가지고 사실 그런 음악들은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막 팡팡 뛰고 막 슈퍼 VIP 막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제 샵 지하의 더진올데이라는 곳에서 제 친구를 만나게 되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DJ였고 DJ에서도 그렇게 잘한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왜냐면 DJ 자체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우습게라는 표현보단 그냥 좀 악기를 달아봤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그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DJ들 그냥 뭐 음악 틀어주는 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음악을 거기서 틀고 있으면은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좀 싸가지 없이 나도 하나 좀 틀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라. 알려줄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모먼트는 아니었지만, 뭐 시간 되면 좀 알려줘.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네, 그냥 뭐 서비스 안주 하나만 주라, 막 이런 느낌처럼 얘기를 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고, 물론 그 친구가 알려줬죠.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웠었고, 아무튼. 그 친구 이름은 이제 DJ12이라는 이제 제 친구 열이라는 친구인데 지금도 그 친구한테 배웠고 그 친구를 동경합니다. 그 다음에 응원하고 엄청 리스펙하고 제가 대한민국 DJ들 중에 몇 명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제 스승이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는 좀 맛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친구는 진짜 잘하고 해보니까 더 알게 됐어요. 그 친구의 그 레벨을. 서비스 안주가 아니었구나. 네, 이거는 진짜 오마카세 메인 디시였구나. 네,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아무튼 지금도 굉장히 동경하고 있고 그 친구 한 행위에 굉장히 리스펙하면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 DJ 씬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도 재밌고 흥미가 있고 더 잘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 중에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취미가 이거예요. 저는 잘하고 싶은 것과 잘하지 않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씬에 들어갈 때 잘해야겠다.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취미를 하는데 몰두해 있구나. 네, 몰두해 있다. 그리고 그 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충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DJ라는 취미는 잘하고 싶어요. 네. 다른 취미들은 잘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고 싶다지 잘하고 싶다까지는 아니다. 네. 이 말씀이죠. 이건 엄청 잘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한번 이 씬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DJ를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틀어주는 음악들에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저는 남들도 이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노래 잘 듣는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노력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DJ들을 보면은 저는 직업이 아니지만 그 직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좀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DJ들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이게 직업이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각오로 이거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걸 더 취미지만 더 잘하고 싶습니다. 트웰비 형이 정말 레슨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열이 형이 형을 보면서 뿌듯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진짜요? 왜냐면 저는 형의 DJ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쭉 봤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매번 어떤 파티나 그런데 형의 플레이를 들으러 가면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더 나아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형이 DJ를 하려고 했을 때 틀었던 음악과 네. 현재 트는 음악 스타일이 꽤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꽤나 더 깊어졌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어준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기분 좋은 음악만 골라서 틀어요. 네. 네, 그래서 열이 형이 굉장히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열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죠. 가볍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어떤 고민거리를 가볍게 얘기한 건데 열이가 대답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타투이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직업들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직업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열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DJ를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으로 너는 DJ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래?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지금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열이가 어느 정도 제가 트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가볍게 보이지 않았었고, 절대. 네, 그래서 좀 되게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형이 연습하는 것도 봤고 그렇죠. 그 노력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노력이면 그런 말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DJ 연기의 믹스셋은 영국 XX의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멋있는 기분 좋은 음악들로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시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틀어놓고 보셔도 영상미도 예쁘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틀어봐야겠네요. 저도 제 믹스셋은 질리지 않고 잘 들어요. 네, 저도 또 그거 나왔네요. 아직 안 자기의 제가 좀 나르시시즘이 좀 쩔긴 하는데 그때 공간과 그때 온기와 그때 기억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죠. 제가 그거를 준비할 때의 그 밤새 가면서 이 다음 노래를 뭐 틀지 막 디깅하면서 이런 어떤 스트레스와 희열과 이런 것들도 다 느끼기 때문에 제가 틀었던 제 믹스셋을 들을 때마다 항상 재밌어요. 그래서 질리지가 않고 저는 대충 안 틀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준비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약간 DJ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난 DJ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제가 DJ다라고 말을 할 때쯤은 언제쯤이냐면은 음악을 제 이름으로 낼 때, 그러니까는 프로듀싱이나 EP를 하나 작업을 해서 낼 때 전 DJ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 생각도 하고 있다. DJ라는 거를 직업으로 해볼 생각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시내에서 정말 굵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폐해가 될까봐 내 이름으로 곡 하나는 가지고 그 그라운드에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야 인정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대충 음악만 골라서 트는 사람은 난 DJ라고 물론 DJ이죠. 하지만 제가 저한테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음악을 가지고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은 제가 DJ라고 말을 못해도 취미 생활까지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진짜 멋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완전 리스펙입니다. 왜냐면 DJ가 진짜 차고 넘치잖아요. 지금 이 광주에만 봐도 미친 듯이 많아요. 보통 DJ를 시작하게 되면 뭐죠? 올인원 RX2나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 올인원 뭐라 하지? 올인원 뭐라 하지? XDJ 그 자체를 뭐라 하죠? 올인원 그 말고 그 뭐 있잖아. 아무튼 RX 같은 XDJ XDJ나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사용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파티에 섭외가 돼서 갔는데 거기가 CDJ인 거야. 조그 돌아가는 속도도 다르고 그 딜레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 형은 온갖 거를 다 만져봤어요. 그거 보고 처음에는 이 형 너무 장비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거를 결과로 보여주고 계속 노력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를 들으러 가면 본인의 듣는 음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철학이 있어요. 음악을 틀 때. 그래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한 번 틀었던 곡은 다시는 안 틀어요. 네. 이 다음 노래는 이 무드에 이 노래가 적합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저번에 이 노래를 틀었는데 이번에 이 노래를 틀어요. 근데 이 노래를 틀 때 이 다음 곡이 이 노래가 진짜 저번에 틀었던 노래가 진짜 잘 어울려. 하지만 안 틉니다. 절대 안 틀어요. 네, 저는 그건 지켜요. 그래서 계속 디깅을 하고 디깅을 맨날 해요 찾아내고. 저는. 그래서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리믹스를 틉니다. 이 곡의 리믹스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으죠. ACDC 몇 번 트셨어요? 제가 락을 좋아하지만 ACDC 2번 틀었나?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들어보시면은 겹친 노래는 없어요. 네, 그걸 철칙으로 가지고 있죠. 확실히 그 12 형의 플레이를 들으면 중간 중간에 기가 막힌 위트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요소를 영기 형이 저는 잘 흡수했다고 생각해요. 네. 형의 셋을 들으면 그런 위트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튼다고? 하는 그런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곡들, 약간 의도한 거를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뿌듯한. 그치. 그게 그 그렇죠. 요소들이 네가 날 굉장히 알아봐줘.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또 형의 믹스셋을 듣는 재미도 있으니까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찾는 재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믹스셋을 만들 때 이제 어떤 2번 틀지 않는다라는 철학과 큰 틀을 봤을 때 서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울한 노래를 틀고 싶으면은 그 서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하게끔 하는 기쁨을 주고 싶어요. 네, 이제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믹스셋을 짜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노래를 믹스셋을 들어보면은 뭔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DJ에 대한 아까쯤에 뭐 프로듀싱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DJ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게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근데 사실 잠깐 쉬고 있어요. 잠깐 쉬고 있고 왜냐면 제가 이걸 한 번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 거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믹스셋이 지금 구독자는 263명이고요. 동상 17개 있네요. 17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만들 때마다 힘들죠. 또 영상에도 또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가볍게 찍지는 않으려고 이제 가장 좋은 건 행사를 나가서 거기서 트는 게 그 영상을 찍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 리스너들과의 어떤 호흡도 또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런 게 재밌죠. 채널 이름이 뭐죠? 연구 대상이라고 치면 나올 건데요.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 제가 대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연구 대상인데 그걸 제가 연구이니까 연구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마마.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참. 역시. 네. 좋네요. 형은 근데 그 아까 어떤 취미를 시작을 할 때 진중하게 고민하고 많은 에너지와 고민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DJ를 지금 하고 계신 아까 12 형이라는 분라서 그랬던 건지 나 노래 들어보면 안 돼? 약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이제 클럽을 저 좋아하니까 클럽 가는데 DJ들이 음악을 트는 걸 저도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쟤보다 더 잘 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내가 틀어도 저 정도보단 잘 틀겠다. 저 정도는 그냥 뭐 하루면 내가 쟤를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기고만장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 생각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초반에 네, 그냥 시작하기 전에. 네, 그냥 클럽을 다니면서 제가 리스너였을 때 그냥 DJ 음악 들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넌 별로다 막 이런 어떤 제 생각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열이라는 친구를 만났고 열이한테 가볍게 말했지만은 가볍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속에서는 전 진심인 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떠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지금 DJ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가장 에너지를 형이 많이 쏟고 있는 취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DJ가 앞으로 취미가 될지 직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이 되려면은 제가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걸 먼저. 네,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DJ를 그렇죠. 저는 엄청난 제가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취미 중에 하나죠. 취미라고 하기에는 가볍지가 않아서 취미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죠. 예. 저 요즘에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세혜영을 알고 나서부터 제 주변에 DJ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막 디제잉이라는 어떤 취미를 아주 심도 깊게까지는 아니지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안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제 주변에 디제잉을 하고 싶어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뭔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취미잖아요. 그렇죠. 네, 애초에 어떤 뭐 반복에 대한 취미나 이런 게 아니고 크리에이티브한 취미니까. 근데 전 요즘에 그게 아예 없거든요. 그 크리에이티브한 취미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잠깐 저는 아예 못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할 때 뭐 일종의 부담감 같은 것도 있으세요? 엄청 있죠. 그러니까 취미 활동인데도 엄청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대한 어떤 공포증은 없었어요. 네. 무대에 서면 재밌었어요. 일단 밴드를 했을 때도 그랬고 뭐 이제 웅변했을 때도 그걸 즐겼고 약간 좀 무대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를 하다가 제가 약간 연예인병에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내가 짱이야 뭐 하면서 그때 악기 뭐 하셨어요? 저는 일렉 기타를 그럼 쳤어요. 짱이죠. 예. 그 당시 킹카였어요? 얼짱시대? 얼짱 시대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뭐 인기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뽕에 내 뽕에 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대에 서면은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현타가 오는 것도 느껴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고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DJ라는 직업은 엄청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냥 자기 뽕에 취해가지고 음악 틀어주는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그냥 나 멋있어. 내가 틀어주는 음악 들어볼래? 왜 이걸 못 놀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DJ들을 보면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뽕에 취해갖고 이걸 왜 못 놀아? 이런 노래가 있어. 이건 대단한 노래야. 이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너들을 고려하지 않고 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냥 지잘난 맛에 트는 DJ를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스키 한잔 하면서. 근데 대중들과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소통이 아니라 그냥 단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DJ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더 각오가 심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DJ를 하고 있는 거를 취미라고 하기에는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진짜 취미라고 할 만한 것들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 있는데 그렇죠. 꽤나 애정이 많은 것들로 골라가지고 한번 그러면 캠핑이죠. 어. 캠핑은 처음에는 지훈이 형이라는 사람 때문에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지훈이 형은 제 인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 중에 그 형을 만나가지고 제가 어떤 되게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죠. 물론 뭐 좋은 장난이고요. 아무튼 캠핑을 처음에 그 형을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름에 만나게 됩니다. 여름에 만났고 저녁에 가서 아침에 이제 빠져나오는 거였는데 그 차가 있는 자리와 캠핑 이제 텐트가 쳐져 있는 자리가 200-300m 정도 거리였거든요. 근데 8월 달이었어요. 8월 말. 진짜 더울 때였거든요. 이걸 들고 오는데 들고 이제 철수를 하는데 뒤질 것 같은 거야.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말했어요, 지훈이 형한테. 저는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훈이 형이 그래 경험해봤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날씨 좋을 때 한번 갔는데 그때 빠졌어요. 이게 캠핑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여유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캠핑이 진짜 캠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돈을 많이 썼죠. 그러다가 지금은 맥시멈까지 가봤다가 지금 미니멀로 전향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캠핑을 하고 있고요. 땡칠이랑 자주 갑니다. 단둘이도 가고 사람들이랑 해서도 가는데 가장 좋은 캠핑은 혼자가 짱이에요. 진짜 혼자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혼자 가서 집십시오. 근데 혼자 갔는데 그 장소에 나밖에 없어. 최고죠. 진짜 죽어도 돼. 맞아, 진짜. 그때 여러 번 죽어. 썸띵 오버 더 들으면 죽어도 돼. 진짜 죽어도 돼. 근데 사실 음악을 안 듣는 게 더 좋아요. 제 주파수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그 바람 소리랑 이것만 들리는데 그게 너무 황홀해요.
아 그죠. 예, 땡칠이랑 한번 이렇게 단둘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형 그러면 캠핑 시작은 언제세요? 캠핑의 시작. 캠핑의 시작이 그 여름 끝나고 한 2년 뒤에 어떤 누군가가 캠핑 가자 그래서 그냥 못내 그냥 따라갔는데 그때가 봄이었고 그때가 해수욕장 근처였나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땡칠이랑 갔었고 그때가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 빠졌어요. 아 진짜 돈 많이 썼죠. 형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맥시멈까지 가셨다가 네. 지금 미니멀로 가셨다 했잖아요. 네. 가시는 중이에요, 아니면 미니멀 완전 미니멀이죠. 아 그래요. 완전 미니멀. 터널 터널은 팔았어요. 아 진짜요? 네, 터널은 아. 팔았고 그래도 헬리녹스 헬리녹스는 뭐 사랑이죠 사실. 아 그죠. 제가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캠핑에 빠졌었고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붐이 돼가지고 음. 좀 고생한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물건 그때 산 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멀로 전향하려고 하는데 미니멀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미니멀이 더 들죠. 그니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지훈이 형은 저희 영상 촬영할 때 항상 하던 이야기인데 안목은 후퇴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가르쳐준 것도 지훈이 형이고 그 말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그냥 그 텍스트가 아닌 정말로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사람이 지훈이 형이라. 하지만 저는 안목이 후퇴합니까? 후퇴를 하나요?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죠. 높아지면 병이에요 그건. 이제. 맞아요. 높아지는 순간 돈이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전으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맞아요. 네, 안 보고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 캠핑도 그러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뭐 버팔로나 뭐 어디 이제 이마트에 있는 그냥 의자 맞아.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하죠. 네, 근데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물건을 경험해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만족하면 그걸 쓰면 되는데 이제 그 만족의 어떤 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금액적인 만족의 선, 품질에서의 만족의 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감성 품질에 대한 만족의 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경험을 해보면 쉽게 안 낮아지는 것 같아요. 느꼈을 때 본인이 그 차이를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돌아가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지훈이 형이기도 하고. 그러면 캠핑 말고 또 다른 취미가 또 이제 바이크가 있죠. 얼마 전까지 이제 티백을 타다가 네. 트라이언프 티백을 타다가 이제 팔고 더 안 좋은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혼다 XLR 250R이라는 차를 이제 타고 있는데 근데 최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올드의 어떤 그 불편함이 잘 안 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타게 되고. 근데 이제 한 번씩 타면 또 재밌고. 그죠. 이제 바이크가 재밌는 이유는 철저히 관심입니다. 누군가가 타인의 관심.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의 관심. 그 맛 때문에 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즐기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100%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어떤 그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개방감도 있고요. 근데 저는 관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추후에 뭐 개방감, 뭐 속도, 막 이런 것들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심 받고 싶을 때 한 번씩 탑니다. 그러면 형의 캠핑은 관심이 아니었죠? 아니죠. 캠핑도 관심이죠. 아 그래요. 사진이죠. 사진으로 저를 팔 수가 있잖아요. 저라는 네. 사람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무드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나 좀 멋있는 남자다. 뭐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미 아닙니까? 그쵸. 전 모든 취미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이 가진 모든 취미가. 네,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었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심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당연하죠. 뭐 너 관종이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누가 관심을 안 받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나는 관심 종자가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종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알아서 좀 긁어주길 바라는 사람일 거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오히려 나한테 놓고 관심을 줘라고 노력을 하지 저는 않는데.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은 노력을 하지 않지만 관심을 주길 원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저 자신한테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거짓말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욕구 중에 하나는 관심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이크랑 캠핑을 두고 봤을 때 비중은 어느 쪽이 더 더 재밌냐고요? 네.
제 생각에 지금 캠핑일 것 같아요. 아니요, 어? 바이크입니다. 아 그래요? 오. 캠핑은 시작을 하기 전과 시작을 할 때와 끝날 때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 에너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아 그죠. 자주 못해요. 하지만은 아. 바이크는 시동 걸고 땡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쁜 옷을 입으면 돼요. 아 네. 근데 캠핑은 그게 다 녹아져 있어요. 이쁜 그쵸. 옷도 입어야 되고 캠핑 장비도 좋은 걸 챙겨야 되고 좋은 장소도 가야 되고 누구와 갈지 뭘 먹을지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이크는 아주 이쁘게 차려입고 올라탄 다음에 땡기고 사진 찍히면 돼요. 아. 네. 그럼 끝납니다. 네. 아, 혹시나 우리 길에서 우리 영국에서 영경님을 보시는 분들은 꼭 사진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봉 같은 거 이런 거 네, 해주시고 보내주세요. 이 오토바이 몇 킬로까지 나가요 막 이런 거 보고 또 요즘에 제가 본 그 취미가 보드. 아 보드는 정말 잘 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심. 보드는 철저히 제가 잘 타고 싶지 않은 잘 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에요. 어째서죠? 그 자체로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 잘 하게 되면은 낭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 그리고 그 씬에서 잘 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큰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잘하게 되는 순간 욕심이 생길 거고 낭만이 사라질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진중하게 바라보면 그런 낭만이 사라진다는 거. 네, 그냥 저는 엄청 가볍게 즐기고만 싶지 이거를 잘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 아, 물론 욕심은 생기지만 거기서 멈춰요. 그걸 더 어. 하기 위해 뭔가를 더 꾸준히 물론 꾸준히 탑니다. 잘하고 싶지 않은 취미이기 때문에 그냥 운동 목적이에요. 정말 땀 흘리고 재밌는 운동을 찾자 시작을 해서 보드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웃핏이나 이런 어떤 옷 입는 스타일이 보니까 점점 더 보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디키지를 바지를 좋아한다거나 뭐 컨버스 반스 이런 걸 그런 걸 추적하는 끝이 결국엔 보더더라고요. 이럴 바에 보드를 타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30대 후반이 돼서 보드를 삽니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만큼 재밌고 좋은 운동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보드만 타는 게 아니라 줄넘기랑 같이 가져가서 줄넘기를 한 1000개 뛰고 번갈아가면서 하죠. 이제 보드를 뭐 20분 타고 줄넘기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가지고 줄넘기를 1000개 찍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안전하게 안정장비를 채우지는 않지만 그 테니스장 그런 데서 타요. 그럼 엄청 편하고 골림새도 좋고 이제 자빠져도 별로 안 아프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짜쳐가지고 원래 무릎 보호대 같은 사진 것도 찍혀야 해줘야 되니까 또. 그렇죠. 언제 찍힐지 모르니까. 그렇죠. 언제 카메라를 들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 세팅해 놓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도 오늘 내 아웃핏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카메라 두고 이제 찍죠. 네. 들어보면 참 스타일에도 예민하시고. 엄청 예민합니다. 네. 네. 이제 형은 이제 보는 안목이 그러니까 보는 안목이 이미 높아져가지고 그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옷을 대충 안 입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옷에 투자하는 시간이 꽤나. 엄청 있죠. 아 그래요? 엄청 있어요. 저는 그 전날부터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날씨를 먼저 검색을 하고 오, 날씨 비가 온다. 그럼 신발 이거 신어야겠네. 그럼 신발 이거 신으려면은 이걸 입고 이걸 입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잠에 들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신발 신을 거니까 이렇게 입자. 만약에 바이크를 탄다. 바이크 타면은 이 바지가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되고 막 이런 생각 한 다음에 와. 다 하죠. 저는 대충 안 해요. 거의 데이비드 베컴 수준. 근데 각자 다들 본인이 꾸미고 싶은 욕구가 다 있으니까 다 그런 건 다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인간이면 다 관심을 그렇긴 하죠. 요구하니까 당연하죠. 나는 관종이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 관심을 요구하고 있고. 맞습니다. 형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디제잉이 뭐 가장 큰 취미, 그다음 캠핑, 바이크, 뭐 스케이트보드 네. 이렇게 했는데 아까 형이 이제 취미에서 어떤 나는 쉽게 시작을 안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형이 제일 처음 가졌던 취미가 어떤 거예요? 영화 보기예요. 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 그렇죠. 보기. 저는 영화 보기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 취미였었냐면은 네. 내가 이거는 취미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건 취미가 된 거잖아요. 네. 그때 저는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은 일일 1영화를 봤어요. 하루에 영화 하나씩. 네. 잠이 오거나 피곤해도 일단 집에 누워서 틀어는 놔요. 이걸 못 봐더라도 틀어는 놓고 잠들거나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때 영화 보는 걸 취미로 했을 때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좋은 영화들 많이 보면은 그 영화의 오마주들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천해줄 영화들이 있어요. 그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제 인생 영화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다니는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게끔 했던 영화가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가 1968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네. 엄청난 기념비적인 영화거든요. 영화를 사랑한다면 꼭 추천을 하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68년도에 만들었다고? 말이 안 돼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에 그 영화의 오마주들이 다 보여요. 가장 지금 핫한 영화 뭐가 있죠? 기괴한 영화 있잖아요. 무슨 영화? 아, 서브스턴스. 서브스턴스 봤어요? 아니요, 저 안 봤어요. 서브스턴스 봤습니까? 아, 저 봤죠. 서브스턴스에도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의 그 오마주가 담겨요. 그래요? 예. 그 이제 마지막에 그 무대에 오르면서 나오는 음악이 있죠. 네. 그 음악이 그 영화의 그 영화 OST입니다. 아, 그래요? 그 영화의 OST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막 무한도전이나 뭐 어떤 예능에서도 많이 나왔고 꼭 한번 뭐 봐봐야겠네. 예. 지금 광주극장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요?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아니요, 서브스턴스. 빅파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빅파일. 몰라요. 곧 아마 OTT 뜨는걸요 아마. 아 떴어요. 떴어요? 네, 떴습니다. 아, 그래요? 쿠팡 플레이. 아, 거기. 근데 약간 그거죠. 결제 추가로 내고. 맞아요. 추가 결제예요. 추가 결제. 그럼 광주극장 가서 봐야겠네요. 영화 보고. 그러면 그 취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신가요? 뭐 그러진 않고요. 그것도 이제 품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제 저는 OTT를 안 하거든요, 아예. 아, 네, 그래요? 아예 넷플릭이나 뭐 여러 가지 OTT를 아예 안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영화관 가서 챙겨 봅니다. 한 번씩. 네, 그냥 그렇게 돼요. 그때는 어떤 의무감이셨어요? 의무였어요. 아,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게 네, 의무감. 네, 그 사람들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것도 컸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있어, 이런 뭐 어떤 추천도 해주고 방금처럼 네. 그런 것들이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취미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타이포를 잘 못 읽어요. 난독증이 있는 건 아닌데 좀 힘들더라고요. 책 보는 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가 같이 영화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랑 저랑. 그 토요 명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게 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게. 그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무인도에 이제 갇혀요. 네. 근데 꼬맹이들끼리, 제가 그때 꼬맹이였지 않습니까? 네. 꼬맹인데, 같은 꼬맹인데 꼬맹이들끼리 이제 무인도에 갇혔으면은 거기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끼리. 근데 거기서 서로 죽여요. 정치를 하고 편을 가르고 이래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럽 영화요? 네. 그냥 막 너무 막 음해하고 그냥 싫어하고 막 편을 가르고 뭐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봤었고, 엄청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도. 그리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도 제가 어렸을 때 봤고.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걸 되게 그때부터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하면은 음악이 또 빠질 수가 없고. 그렇죠. 물론 아까 캠핑에 혼자 있을 때 음악마저 없는 게 그 캠핑의 최고의 그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래도 또 음악은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캠핑, 바이크, 뭐 스케이블 탈 때도 그렇고. 그렇죠. 항상 음악을 즐기시니까 또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길 때 DJ 영구 XX의 추천곡. 예, 지금 생각나는 곡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카니의 노래를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이라면 익숙한 노래일 수 있습니다. Through the Fire라는 노래인데 그게 카니의 노래 말고요. 사커칸이라는 옛날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Through the Fire라는 곡이 제 추천곡입니다. 좀 포근해져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좀 포근해지고 좀 말랑말랑해지는, 좀 차가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주물러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딱 이렇게 석양이 딱 질 때 들으면 되게 뭔가
저 저녁 되면은 이제 네온 사인이 비치면은 시티팝을 듣고 싶고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딱 석양이 딱 몰랑몰랑해지는 이런 날씨에 네. 듣고 싶은 노래라서 봄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봄에 어울리는 노래다. 네,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여러분. DJ 영구 XX의 추천곡 Through the Fire 샤카칸의 노래입니다. 듣고 가시죠. Look in your eyes and I can see you've loved so dangerously. You're not trusting your heart to anyone. You tell me you're gonna play it smart. We're through before we start, but I believe that we've only just begun. When it's this good, there's no saying no. I want you so I'm ready to go. Through the fire, to the limit, to the wall. For a chance to be with you, I'd gladly risk it all.
명곡을 또 듣고 와버렸네요. 음악을 들으시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으시네요. 저는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저는 K-팝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저 BTS 엄청 좋아해요. 네. 그 말이 있어요. 음악의 장르를 구분해서 듣는다거나 자기 취향을 확고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인종차별보다 무섭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그거에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음악이 저는 음악을 사실 장르를 나눈 것도 좀 불편해요. 왜냐면은 DJ 취미를 갖고 있지만 이 장르를 뭔가 저한테 어떤 음악을 트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섞인 어떤 R&B와 이런 것도 좀 힘들고 저는 무드를 말하면은 이런 무드로 틀겠습니다는 괜찮겠는데 뭔가 장르를 딱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떤 장르예요라고 물어보면은 EDM이 섞인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뭔가 저는 좀 장르를 좀 구별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 좋으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장르를 너무 스펙트럼을 좁게 가져 있는 것보다 넓게 듣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렇죠. 저도 최근까지 어떤 아이돌 음악 안 듣기가 아니고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4년 전까지는 아이돌 음악을 진짜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가요 안 듣고 팝만 들으려고 하고 팝에서도 지금 현행으로 나오는 팝 잘 안 듣고 올드 팝 더 찾아서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1, 2년 전쯤에 아이돌 음악을 듣는데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냥 현행하는 이제 지금 가장 트렌디한 음악들을 딱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걸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진짜 대기업의 맛이죠. 네, 와 자극적. 도대체 트랙이 몇 개가 깔린 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빈틈이 없을까? 그리고 꽉 채워주잖아요. 와 좋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내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가려듣는 내가 너무 좀 별로였구나. 가려듣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옛날에 타투 받을 때도 형 얘기했었거든요. 형이 방탄 얘기를. 네. 네, 버터플라이 얘기하면서 버터. 버터 얘기를 딱 했었어요 그때. 하면서 음악 듣는 스펙트럼 진짜 넓으시구나. 방금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두 분은? 저는 그냥 음락이면 다. 음락. 음락이 뭐예요? 음락? 이제 저의 표현인데 음악은 즐길 낙자잖아요. 근데 음악을 잘 하려면 음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고 더 몰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음악을 듣고 있다. 즐기고만 있다 해서 저는 음락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뜻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음락이면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옛날 소울 음악을 좋아했죠. 흑인 소울 음악들을.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 보컬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아까 이제 오는 길에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음악을 어떻게 듣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음악을 들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오다가 저는 이제 보컬 전공을 했다 보니까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많이 듣더라고요. 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가능성 있는 노래들을 더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그게 아마 그런 흑인 소울 음악이나 락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능한 노래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장르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저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는 음악을 제가 했을 때 저는 이제 흑인 음악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흑인 음악 위주로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에 맞게 저의 모습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할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그때는 제가 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의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음악을 찾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향받을 수 있고 내가 다음으로 만들 음악에 참고할 만한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흑인 R&B나 슬로우 잼 위주로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원래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야니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악을 그만두기로 하고 흑인 음악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뉴에이지 같은 음악이나 락 음악 같은 걸 좀 들었는데 흑인 음악을 멀리해도 다른 음악에 욕심이 생기는 걸 보고 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끊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결코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꿈꾸는 미래에
맞는 음악을 그때그때 즐겨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지금 꽤나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진짜. 그렇죠.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저희가 한참 밝을 때 만났는데 지금 해가 슬슬 지고 있습니다. 와 오래됐네. 원래 항상 2시간씩 촬영을 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 넘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궁금한 것도 계속 많아지고 뭐 알고 있었던 이야기임에도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마무리 질문으로 다른 거 다 없고 뭐 물론 뭐 DJ나 뭐 타투이스트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담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인간 문영기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살고자 하겠다 하는 예.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2년 전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는 그 슬로건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나이가 이제 올해 사회적 나이로는 40이잖아요. 앞에 숫자가 3일 때랑 4일 때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서 그려지는 40대의 모습을 저도 어느 정도는 봐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것을 꾸준히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근데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체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제껏 나는 체면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과감하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후회가 좀 남았거든요. 그걸 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용기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꾸준히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실패를 하고 싶고 일부러라도 더 미움받고 싶어서 체면을 버리고 제 것을 찾아가려고. 카테고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40대를 만들어 갈 건지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1g도 용납이 안 됐었어요. 살을 빼고 있을 때. 제 입에 뭐가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 진짜요? 저 완벽주의자거든요, 제가. 요즘에 하루 하루 한 끼 먹고 아침 운동하고 저녁 운동하고 자요. 근데 약속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관리한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날 불러내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그 약속을 좀 안 가려고 가진 노력을 했다면 지금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살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제 눈에 수치가 보여요. 내가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했다, 도달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약속이 잡혔을 때는 이제는 그냥 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를 두렵지 않게 된 것과 비슷한 건데, 제가 살이 다시 쪘잖아요, 먹음으로써. 근데 저는 다시 뺄 살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뺄 살이 없으면 제 목표의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패해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무섭지 않고 미움이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뭐 저는 갑자기 뺄 살이 생겼거든요. 오케이. 저도 뺄 살이. 아, 예. 저도 너무 행복해요. 예. 제가 또 체면 얘기가 나와서 예. 진짜 마지막 질문을 예, 뭐 많이 하세요. 예. 영기에게 예. 숙취란 지금은 행오버를 취미생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예. 파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요. 이 형 언제 가나. 술을 좋아했죠. 지금은 이제 금주한 지 지금 4주가 됐고요. 근데 뭐 약속이 생기면 먹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그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뺄 살이. 네. 근데 진짜 술은 끊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이제 안 되는데. 그 전까지 제가 숙취에 대해서 술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안 취할 거면 왜 먹어? 맞아. 형이 그 얘기했었어. 네. 안 취할 건데 왜 먹어라는 주의였어요. 물론 안 취하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건 사람인 것 같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취하고 싶어요. 네. 저는 술은 무조건 재밌는 사람들과 마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근데 제가 원치 않게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취하려고 하죠. 네. 제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허물어주고 싶어요. 네. 아무튼 저는 숙취를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한 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5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연타로. 네, 명절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장하자 해장술 먹어요. 그리고 괜찮아지면은 술 먹자 하고 저녁에 술 먹어요. 5일 동안 술이 안 취한 적이 없어요. 계속 취한 상태로. 계속 취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저녁에 술을 다시 먹는데 멀쩡해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술 먹어보면서 계속 취해 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저녁에 술 먹는데
멀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취해 있는 게 디폴트구나. 취한 상태가 원래 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술을 먹었더니 멀쩡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 현타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주를 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된 건데 위험한데. 위험하죠. 네. 제가 숙취를 인생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술을 취한다. 그죠. 제가 술을 취하면 블랙아웃이 되고 뭐 많은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저는 그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숙취는 인생이다. 네, 하지만 너무 받기 싫죠. 그 숙취가. 인생은 또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숙취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술 취했을 때는 재밌는데 숙취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뒤에 오는 이제 책임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전화 다 돌리면서 미안하다.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과 연관돼 있지 않나. 근데 취했을 때 블랙아웃이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필름이 끊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도 누군가가 형이 취하길 바란다거나 그래요. 다들 네. 내가 취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의 어떤 그 취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타인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관심이라. 그렇죠. 빨리 사진 찍어라. 관심이라. 네, 사진 찍어라. 그것 또한 관심이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취해 있는 모습까지가 그 술자리에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술이 취해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오브제예요, 제가. 예,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게 그 어떤 술집과 그 모임의 오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맞아. 친구들 입장에서도 재밌고 이제 근데 그런 캐릭터가 안 되려고 술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보기 힘들 거고. 근데 술을 먹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먹긴 할 거예요. 그렇죠. 취하려고 그럴 것 먹는 같긴 해요. 거니까. 네. 그래서 술 먹는 이유가 그러려고 즐거우려고 마시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좀 절제하려고 해요. 그 흥도. 근데 형이 그때 진짜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네, 재밌어요. 어. 네, 재밌고. 모시는 것 같아요. 나를 던진다라는 게 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던진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이랬어요. 그래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모임에 그 주축이 있어요. 술을 먹이는 주축이. 원래는 그쪽 무리에서 술을 먹는 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술을 먹는 애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나도 그냥 적당히만 마셔요. 근데 이제 술을 먹이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저도 빼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죠. 지금은 형이 먹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술 먹여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던데. 언제? 기억이 저는- 안 나시나 봐요. 많은 관심 속에 아니, 기억을 저는- 잊어버리셨나 봐요. 있다. 그거는 걔가 맨날 나를 먹이다가 도망가는 걸 보고 너 어디 가냐고 이렇게 한 거지. 저는 원래 처음 술자리부터 먹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주위에 그 막 술 권하는 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술 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먹기 싫은데 술 먹으라고 막 뭐 안 먹으면은 뭐 화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진짜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도 진짜 싫어요. 제 주변에 그런 형이 몇 명 있었는데 형 취급을 안 해주죠 제가. 손절했나요? 손절했죠. 근데 그 형은 모를 거예요 제가 손절하는 거. 부드럽게 아. 조용히 나가기. 조용히 나가고 이제 그 형 보이면 인사 안 하고. 네, 그 정도. 확실하네요. 네, 뭐제 인생에 그렇게 썩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 뭐 그냥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제 인생에 몇 명 없거든요. 아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졌네요 갑자기. 네, 뭐 물론 그 사람들도 제가 싫겠지만 아무튼 유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과감히 잘라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자기를 하대하는 느낌처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철저하게 그냥 배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자라고 정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느끼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분 나빠야 되는 상황이 맞나? 네. 라는 그냥 내가 왜 기분이 나쁜데 여기까지 와 있지?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 기분을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럼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 장난이 재밌지도 않고 저한테는 그러면은 바로 잘라요 저는. 이제는 연락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연락해도 그냥 뭐 답장을 거의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관심과 미움과 자기애로 살아가는 문영기 씨를 만나봤습니다. 뭐 어떻게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그 다들 잘 버티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잘 버텨서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와우. 좋네요. 네.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구 XX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과 미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근데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게 그동안 잠깐 잊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느껴지는 게 많네요. 네, 뭔가 아까 형이 말한 어떤 미움받을 용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인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이 아까 말했던 관심의 동물이니까 내가 여기서 나에 대한 믿음을 너무 굳세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의 관심이 바뀌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그러고. 근데 뭔가 오랜만에 너무 감동받는 이야기들 들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뜻깊은 의미 깊은 너무 좋았어요. 네, 그 형의 불혹을 응원하겠습니다. 혹이 좀 불혹이 흔들리지 않는다거든요. 네. 아니불이에요. 아니불. 네, 맞아요. 아니불. 그러면 제가 지금 불혹이 맞아요. 네. 전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원래 불혹 뭐 불혹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불혹이 이제 40대인데 그 40대가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불혹이라더라고요. 근데 아까 형 말을 들으면서 아 이게 불혹이구나,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불혹을 응원하겠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현재 흔들리는 치아 혹시 있어요. 있어요? 네, 위험하네. 그냥 혹이네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마무리로 미움 받을 용기를 주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할 노래가 줄리에장이라는 가수인데요. 약간 보사노바 재질의 음악인데요. 그 노래. 네. 미움 받을 용기를 주는 인간 문영기의 추천곡으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 안녕. Toutes ces choses que tu fais mieux que moi me rendent un peu morose. Si moi j'ose, est-ce que tu m'enverras? Même si rien nous oppose. Tu sais, je me demande parfois si je marchais sur ta tête. Ferait mieux la mienne, peut-être. Je m'arrête et regarde le miroir. Les mâchoires serrées, le sang glacé, mon corps tout entier a changé. Ma raison se noie, sa vie je ne suis plus moi. Quand je l'aperçois, les faux amours et aux éclats. Ta qui glisse en moi, ton venin me ralentit. À quel moment suis-je devenue vipère? Mes craintes ont pris le pas. Mais chaque morsure me laisse un goût amer. Je ne suis plus vraiment moi. Je le sais, toi aussi tu as peur. Le cercle est vicieux. Et toi, tu vis ce qui avec tes yeux. Échange feutré de regards à revolver. On se rassure comme on peut quand le serpent mène le jeu. Ma raison se noie, sa vue je ne suis plus moi. Quand
disais que je hais. Je tente de l'esquiver, mais elle réapparaît. La vipère me pousse, je me laisse tomber.